안녕하세요. 나비한의원 주봉희 원장입니다. 오늘의 질문 볼게요. 오늘의 질문, 모낭염이 생기고 탈모가 왔어요. 근데 탈모약을 발라야 하나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3월부터 모낭염이 왔었는데, 모낭염하고 두피도 아프고 따갑고 간지럽고 두피도 붉고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2023년 3월이네요. 전문가분만 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버티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책 같은 거 쓰지 마시면 좋겠어요. 미노시딜 바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죽을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머리가. 탈모가 생기는 게. 탈모가 지금 1000만인이죠.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정수리에서 굵은 생머리카락이 통증과 함께 빠지고 모낭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머리가 빠집니다. 가르마도 물론 호르몬 영향을 안 받는 뒷머리까지 빠졌습니다. M자 쪽도 빠졌어요. 이분은 두피에 대한 탈모에 대한 상식이 있으시네요. 정수리에 굵은 생머리, 근데 가르마도 마찬가지고 또 뒷머리까지 빠졌다. M자도 빠졌다. 정수리, 가르마, 뒷머리, M자. 근데 호르몬 영향을 안 받는다. 뒷머리. M자 빠졌다는 한 일정까지는 아시네요. 여기서 호르몬 영향을 안 받는다 할 때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겠죠. 남성 호르몬 영향을 받는 거고, 뒤쪽도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뒤쪽, 측두부 이런 쪽이 많이 빠져요. 원형 탈모나. 그 다음에 여성 탈모일 경우에는 측두부, 뒷머리 쪽도 많이 빠집니다. 물론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M자형 탈모에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호르몬의 영향은 M자와 정수리, 탈모 중에서도 남자 탈모 중에서도 일부 탈모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탈모는 호르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뒷머리는 호르몬 영향이 없는데 왜 빠지지? 그래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탈모에서 특히 여성 탈모의 경우에 뒷머리, 옆머리, 측두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전엔 많아봐야 빠지는 게 15개 정도였고 머리카락이 5, 6개월 정도 80개 넘게 비정상적으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20개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많이 빠지는 게 15개 정도였고 5, 6개월 정도에 80개 정도면 하루에 몇 개 빠진다는 말일까요? 이분이 지금 80개라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살린 건지, 보통은 요새 현대인들은 하루에 100개에서 100개도 한 20, 30년 전 이야기고요. 120개에 빠지는 게 정상적으로 빠져요. 요즘은 120개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샴푸할 때 어느 정도 빠지는지, 탈모가 아니신 분들이 빠지는 거 한번 볼게요. 평상시 탈모가 아닌 사람들, 탈모가 아닌데 평상시 탈모가 아닌데 어느 정도 빠지냐면 한 번 샴푸할 때 이 정도 빠집니다. 머리가 짧은 단발인 여성분이, 탈모가 없는 여성분이 한 번 빠질 정도는 요 정도 빠져요. 되게 많이 빠지죠. 근데 이거보다 많이 안 빠지는데 한번 샴푸할 때 엄청 빠져요,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져서 고민이 아니고 숱이 없어서 고민인 거예요. 숱이 없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빠지면 아이고 걱정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많이 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만큼도 안 빠지는데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15개 정도 빠졌다가 80개, 일단은 많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0개,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거의 다 회복했다, 90% 이상 회복했다, 요거의 의미고, 정확한 개수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의원에 갔더니 두피에 열이 많아요. 그리고 아프고 따갑고 열이 많아서 아프대요. 그래서 열이 많은데 피검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동그랗지도 않고 별 모양처럼 검상적혈구 이렇죠.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치료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한약도 먹었어요. 지금은 아픈 게 없고 모낭염이 거의 완치된 것 같아요. 지금이 1월이니까 3월 달부터 치료를 해서 1월이면 6개월 이상 치료를 했겠죠. 6개월 이상 아마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낭염이 거의 완치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12월, 지금 1월이니까 12월 한 달 전에 정수리랑 가르마 쪽이 힘이 없어지고 점점 여성형 탈모처럼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머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가늘어진대요, 모발이. 그럼 숫자는
그대로인가? 그냥 가늘어만 졌나요? 거기까지 숫자가 줄어든 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 돼요. 환자분들도 요새 머리발이 좀 가늘어졌어요 라고 오시지 숫자가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었어요 이렇게 오기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처음에는 가늘어졌다가 먼저 신호가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신호는 가늘어졌다, 힘이 없어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숱이 작아졌을 것이다. 근데 얼마에서 얼마로 적어졌는지 알 수는 없다.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울면서 미녹시딜, 로게인폼, 바르는 방법, 또 뭐 글 보면 부작용 등을 찾아봤는데 부작용도 그렇고 효과도 뭐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고 또 여성 탈모는 엘크라넬이랑 미녹시딜 같이 발라주면 좋다고 또 들었습니다. 요거를 미녹시딜은 단독 사용보다는 요새는 뭐 다른 거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살인데 이분이 20살이고 여성형 분이죠. 여성분이죠. 20살이고 머리카락 관련 성형외과에서 약도 추천해주고 먹는 약이겠죠? 바르는 약인가? 지금 로게인폼을 써야 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 먹는 약이겠군요. 먹는 약하고 바르는 로게인폼 쓰는 것도 너무 싫다. 제가 그냥 탈모도 아니고 두피질환 때문에 나타난 여성 탈모인데 일반적인 탈모도 아니다. 나는 지금 20살이고 원래는 탈모가 안 생겼을 텐데 두피 질환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탈모하고 비슷하게 내가 치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또 고민이겠죠. 그런데 미녹시딜 약 발라봐야 나나요? 나는 일반적인 여성 탈모도 아닌데 두피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데 미녹시딜 발라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고 그냥 면역력을 높이거나 영양제를 먹어서 몸을 회복시키는 몸을 회복시키면 머리가 난다 이 생각을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몸 따로 머리 따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뭘 따로 해야 되고 몸은 몸대로 따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원래 꾸미기 좋아하고 머리 스타일링 하는 거 좋아하는데 고3 때부터 작년이죠. 고3 지금 20살 20살이면 2년 전이네요. 지금 만 나이니까 고3 때부터 이래서 공부도 안 되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탈모라는 질환이. 머리 때문에 1년 더 고생하기도 싫어요. 거의 아까 3월에 시작을 해서 치료를 하다가 12월 달, 지금 1월 달이고 1개월 전부터 머리가 빠지는 거 느꼈고 지금은 모낭염이 다 나았는데 치료 기간을 보면 몇 개월이라고 안 적어놨지만 6개월 이상, 길게는 10개월도 되겠네요.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겠죠. 머리 때문에 1년 더 이거 치료하려면 또 1년 더 고생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녹시딜을 꼭 발라야 탈모가 없어지나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건 없건 또 예전처럼 머리카락이 돌아올 수는 없나요? 돌아올 수는 없나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자, 이분 사연을 보시면 20살이고요. 그쵸? 내용이 되게 구구절절 힘들어요. 글도 20살에 비해서 문장을 아주 잘 쓰네요. 필력이 좋아요. 모발 관련 증상을 남들이 호응을 잘 안 해요. 머리 빠진다 이러면 그냥 그렇다 똑같다 표가 잘 안 나니까요. 기침이나 이런 걸 하면 표가 나니까 어이구 기침하네 감기 걸렸나 조심해야지. 머리카락은 완전히 많이 빠지기 전에는 왜 이리 많이 빠졌노 라고 호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 왜 빠졌을까? 니 때문이다 라고 위로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니가 안 씻었지? 안 긁었지? 니가 빗질 많이 안 했지? 운동 안 했지? 라고 질타. 니 원래 성격이 더럽다 아이가? 인신공격 이렇게 많이 받아요. 외로운 질환입니다. 외로우면 많이 걸리기도 해요. 통계를 내놓은 건 아니지만 조금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시거나 실제로도 뭐 나는 외롭지 않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러면 외로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치료한 환자들은 보통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사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종기가 났을 거예요. 종기가 나고 나면 뾰루지죠. 모낭염이죠. 모낭염이 나고 나면 머리카락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뭉탱이로 이렇게 막 빠져요. 이게 몇 번 이런 데서 진행을 하면 여기 다시 머리가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100% 올라올까요? 우리가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면 살이 100% 올라오나요? 짜고 나면 또 흉이 지죠. 흉이 지는 것처럼 여기는 흉이 안 지고 새로 올라오는 모발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 한 곳에. 또 여기에 나중에 뾰루지가 생기면 여기에도 뾰루지가 한 50개 모발이 있었으면 50개가 이제 다 안 나는 거죠. 40개만 난다든지 30개만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종기들이, 그렇게 나쁜 종기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골탕을 좀 먹입니다. 이번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피에 아프고 따갑고 간지럽고 두피 홍조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3월이죠. 3월 한의원 치료를 받고 거의 완치됐다. 몇 개월은 없어요. 머리 빠지는 양도 숫자가 조금 이상하지만 15에서 80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0, 거의 정상적으로 빠지는 양은, 하루의 탈락량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2월 갑자기 3월부터 12월 치료를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치료를 하신 걸로 보여요. 두피 모낭염은 잘 안 났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잘 안 나요. 계속 오래오래 항생제 쓰고 소염제 써도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치료하다가 안 되고 치료하다가 안 되고, 한번 소염제 쓰고 또 괜찮으면 좀 지나다가 또 한번 소염제 쓰고 지나다가 소염제, 그러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염증이. 왜냐면 이게 표가 안 나니까. 얼굴이면은 야 치료해라 이렇게 할 텐데 머리카락 속 안에 있으니까 남들한테 안 보여주면 모른단 말이죠. 본인도 아이고 낫겠지, 항생제 좀 먹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통증이 점점 커져요. 이 친구도 아프고 따갑고 빨갛고 간지럽고, 이게 이제 극도에 달하니까 치료를 이렇게 오래 하겠죠. 결국은 나았어요. 치료 한 6개월이면 낫습니다. 1, 2개월 뭐 이렇게는 안 됐고요. 1, 2개월은 조금 좋아지다 말고 계속 이거 반복합니다. 12월경부터 한 달 전이죠. 지금 1월이니까 숱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보여요. 어떤 거요? 가르마, 정수리, 앞머리 부분, 아까 뒷머리까지 힘이 없다, 가늘어진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느 의원에 갔더니까 외피용 아까 먹는 약도 추천하고 바르는 로게인폼도 추천하더라.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냥 이거 바르지 말고 몸을 회복시켜서 머리카락이 다시 힘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높인다든지 영양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치료를 굳이 해야 된다면 미녹시딜 말고, 바르는 미녹시딜 말고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요 두 가지를 물어봤죠. 둘 다 하면 더 좋죠. 둘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염, 두피 따가움, 아픔, 간지럼, 홍조, 모낭염, 두피염, 지루두피염, 이 용어들은 여러 가지죠. 다 비슷하긴 합니다. 치료가 비슷하거든요. 등이 두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죠. 전체를 다 기니까 염증이라고 봅시다. 두피가 민감해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두피가 따갑고 아프고 간지럽고 붉고 이래요.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피떡이 져 있습니다. 금방 터진 거겠죠. 저녁에 감고 나면 또 없어지는데, 이런 모낭염이니까 모낭에 밖에서 볼 때는 이래요. 그리고 가려움은 두피가 가렵고 이게 또 염증이 되고 또 건조하고 곰팡이가 있어도 또 가려워요. 사마귀가 있어도 가렵고 흰머리가 있어도 가렵고. 그럼 가려움 종류는 많은데 우리 난다구님은 염증이 있어서 가려운 거죠. 염증. 이렇게 두피 염증이 막 생겨 있어서 가려운 분일 거예요. 그리고 두피가 붉은 두피다, 붉게 돼 있다, 붉게 돼 있는 두피는 혈액순환 장애일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질, 이 두피에 각질이 나와 있는 그런 현미경 사진입니다. 우리 두피에도 표피, 진피증이 있죠. 여기에 간혹 한 번씩은 뾰루지 납니다. 누구나 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커지면 상시적으로 염증 상태가 돼요. 두피가. 우리 얼굴에 여드름 많으신 친구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단기간에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조금 해결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모낭염, 뾰루지, 진물까지 난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벼운 단계가 아니고 염증이 계속 퍼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깨어져서 세균 감염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로 인해서 또 염증이 발생해요. 염증이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에 눈덩이 굴리듯이 염증의 염증인자와 면역세포, 피부환경, 이 세 가지를 점점 다 좋게 해줘야 결국은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염증이 되고 또 염증이 되고, 요거는 염증인자, 면역세포, 피부환경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염증인자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고, 면역세포의 능력을 올려야 되고, 이 자체의 피부환경을 쾌적하고
유쾌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피 진짜 얼굴에 여드름처럼 뾰루지처럼 이렇게 뾰루지가 나요. 한 개 어쩌다 나겠지. 네, 그런 분들은 한두 개 나도 되는데 이게 한 개가 2개 되고 10개 되고 100개 된다 그랬죠? 실제로 100개씩 있어요. 이거 살려보면 100개 됩니다. 요 가르마 하나에도 지금 10개죠. 요 가르마에도 또 10개고 요 가르마에도 10개예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은 염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염증이 먼저인지 모낭염이 먼저인지 모낭염이 염증을 만들었는지 모낭염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생겼는지 이분은 쭉 모낭염도 있고 일반 두피 염증도 있고 지루성 두피염이죠. 이런 지루성 두피염과 모낭염이 동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여기에 고름이 또 모낭에 고름이 또 맺혀있는 사진들도 많아요. 이게 좀 잘 씻고 이러면 고름이 좀 빠져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염증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가 또 사그라들고 많이 있다가 사그라들다가 한 번씩 이게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진피 하층까지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표피층에 있는 모낭까지 전부 다 공격해서 염증이 다 번져버리는 거죠. 번지면 전체가 하나의 염증이 되고 전체가 하나의 모낭염이 돼서 고름이 아직 덜 나왔는데도 여기 모낭들이 머리카락들이 다 빠져버려요. 염증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다시 머리카락이 시간 지나면 나요. 나는데 100%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두피에 생기는 모낭염, 지루성 두피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오늘의 질문. 치료를 안 하고 집에서 영양제나 몸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뾰루지 생활관리, 뾰루지 모낭염, 두피, 두피염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뾰루지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염증 인자를 줄여야 됩니다. 염증 인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면 아니 되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염증 인자보다도 염증 인자를 줄여야 되는데 반대로 늘리는 일을 안 하면 되죠. 늘리는 일은 뭐예요? 술 드시는 거, 매운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면역세포가 강화되려면 전체 몸의 면역세포도 중요하지만 이 두피의 면역세포도 중요하잖아요. 두피에. 그럼 두피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마사지도 하고 잘 말리고 샴푸도 잘 하고 중간중간에 빗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면역세포의 기능이 강화되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염증 인자가 억제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런 환경, 종합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총균세에서도 말했죠.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총균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이러한 염증, 모낭염, 지루 피부염, 두피 여드름 등의 모든 이 염증들을 염증 인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인자 줄이기 외부 자극을 줄여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염증이 더 생기면 자꾸 이렇게 손대면 없던 염증도 생기죠. 자꾸 두들기면 한 곳만 계속 두들기면 안에 세포들이 터져서 죽겠죠.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그거 말고도 합성 샴푸, 합성 헤어 스타일링 제품 등을 적게 사용해야 돼요. 쓰더라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대충 머리 감고 넘어가고 내일 감지. 우리가 얼굴 화장도 깨끗하게 안 주면 점점 피부가 안 좋아지죠. 그것처럼 이 두피에 쓰는 합성 샴푸, 그 다음에 스타일링 제품, 뭐 젤, 무스, 요즘은 무스 거의 안 쓰니까 뭐 이런 것들, 왁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저녁에 깨끗하게 우리는 왁스 사용한 날이나 안 한 날이나 샴푸를 똑같이 해요. 일반 여성분들 얼굴 화장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저녁에 얼굴 씻는, 세안하는 게 다르죠. 여러 가지 제품들도 다르고. 근데 그냥 하루 보낸 날이랑 오늘 무스 좀 뿌린 날, 왁스 좀 바른 날 똑같이 샴핑을 합니다. 저녁에. 다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죠. 제품을 많이 바를 때.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염증 인자가 줄어들어요. 염증 인자가. 두피도 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 먹고 매운 거 먹고 합성 음료수 먹고 매운 음식 먹고 과자 먹고 캔 음료 먹고 음식 먹고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좀 줄여야죠. 염증이 있을 때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걸 먹어도 염증이 안 생기는 사람 먹어도 되겠죠. 근데 나는 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줄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걸 기 위해서는요. 염증이 하나, 둘, 셋, 넷 여기만 10개가 넘죠. 음식 자극 먹는 거를 줄여야 됩니다. 합성 음료수, 그 다음에 매운 거 이런 걸 줄여야 됩니다. 외부 환경을 또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거죠? 모자 착용하거나 땀 났는데 안 감거나 말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머리 감고 나서
차만 안 말리고 있거나 습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일상에서 요새 야외에서 골프 치시거나 등산하실 때도 너무 과도한 햇빛에 노출을 하거나 열 고데기 같은 걸 너무 오래 사용하면 염증이 이렇게 하다가 전체 붉은 피부, 염증 피부로, 염증 인자가 퍼져 있는 피부로 변하게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 거.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수면, 영양, 음식.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목 주변에 운동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목 운동 왜 해야 되죠? 혈액순환, 림프순환, 근육이완을 위한 스트레칭, 진동, 압박 등의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목, 어깨, 두피가 좋아지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염증이 이제 오래 되면 한두 개 뾰루지가 아니고 전체가 민감한 두피가 되고 염증이 막 번져요. 그냥 빨개 있는 게 아니고 염증. 나 바로 내일 바로 염증될 수 있어, 곪을 수 있어 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옛날 말로 뭐 데프콘 3 뭐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한 두피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더 해줘야 되냐. 잘 씻고 잘 말리고 자주 빗질하고 마사지 자주 해주고. 두피의 염증이 모낭염이든 지루두피염이든 오래되면 이렇게 전체가 염증이에요. 만져보면 물컹물컹하고 안에 염증이 계속 있어요. 롤링 피부처럼 피부가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요. 피부가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안에가 만져보면 염증이 썬그러진 염증이 아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언제든지 염증이 술 한번 딱 먹은 날 바로 염증 뾰루지가 막 몇 개씩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이것도 또 좋아집니다. 설명처럼 이렇게 집에서 철저하게 관리했는데도 안 나아지면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상태도 있고. 그럴 때는 치료를 받아야죠. 요 정도 관리했는데도 안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의원 가면 무슨 치료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하는데요? 라고 물어봤죠. 한의원에는 3가지 보통 치료를 해요. 3가지 치료. 제일 바깥층에 우리 한약을 바르는 거예요. 외피용 한약이라 그러죠. 외피용 한약을 쭉 발라요. 머리카락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피, 진피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약을 먹어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여기 모세혈관하고 근육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세 번째는 약침을 여기 모낭층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겠죠. 양방에서는 뭐 주기세포 주사든 여러가지 비타민 주사든 주사고, 한의원에서는 약침 여러가지 한약재로 되어 있는 약침을 어디에 넣어요? 모낭층 주변에 표피, 진피 층에 놓습니다. 놓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일반적인 약침, 메조테라피, MTS 등의 방법으로 두피에 주입을 합니다. 요거에 관련된 또 동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게 치료를 하면 또 좋아져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두피 질환으로, 아니 나 두피 질환만 신경 쓰고 열심히 치료했더니 갑자기 모발 숫자가 적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지? 왜 미리 이야기도 안 해줬지?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염증이 오래됐어요. 뾰루지 나고 이제는 막 뾰루지가 거의 두피 전체가 뾰루지예요. 숫자가 확 줄었죠. 요 부분만. 염증이 계속하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눈에 띄게 완전 탈모처럼 이렇게 줄어들어요. 두피 질환으로 모발 숫자가 적어질 수 있습니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원래 있던 탈모보다 더 가속하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난 탈모가 아닌데요, 탈모가 아니었는데요,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염증 관련 질환이 나았는데 탈모가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염증 치료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도 같이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처음에 탈모 치료를 하지 않고 염증 치료만 했어요.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염증 치료하면서 탈모도 같이 치료합시다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처음에는 염증에만 놀랬는데 염증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아니 염증이 치료됐더니 왜 숱이 적어졌어요? 이게 치료 부작용인가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분들 오면 염증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탈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증만 치료하실래요? 탈모도 같이 치료하실래요? 라고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치료에 들어가죠. 세 번째, 탈모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방에 바르는 약 말고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까 여쭤봤죠. 아까도 대답을 했는데 3가지 치료를 한다 그랬죠. 1번 쭉 여기다 약을 바른다. 2번 약을 먹는다. 3번 주사를 중간에 맞는다. 모낭이 여기에 있으니까.
모낭이 요렇게 표피진피층에 요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약침을 맞는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치료에서 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추나 치료도 있고 경근요법도 있고 뭐 침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주로 하는 치료들은 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모낭염이 생기고 모낭염 치료를 다 했는데 갑자기 두피에 생긴 모낭염이었어요. 탈모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방에 갔더니 바르는 약 막 줘가지고 이것만 발라가 되겠습니까? 뭘 또 치료를 해야 됩니까?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